겸손, c'est rien. 자, 꽤 된 사건인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시도를 막았던 출국 금지 그 조치로 재판에 넘겨지고 그리고 직위도 해제됐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직위 해제 처분 취소됐습니다. 당사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형사 재판에 넘겨지신 게 언제죠? 2021년 4월 2일자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이거 진짜 뜬금없는 사건인데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면 김학의 전 차관이 갑자기 출국 시도를 했어요. 네, 2019년 3월 22일 밤에 네. 재수사를 앞둔 시점이었죠. 뭐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변장을 하고 출국을 하려고 하던 것을 신속한 조치로 출국을 막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언론도 그랬고 검찰에서도 잘했다고 그랬단 말이죠. 검찰 내부 간부들이 만일에 김학의 전 차관이 그때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다행이다. 라고 검찰 간부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법무부 출입국 관리 본부장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에 예, 계셨고. 그래서 다들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되돌아보면 윤석열 라인입니다.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라인에서 이것은 불법적으로 막은 것이다. 출국을. 그렇게 수사를 시작했어요. 네, 그 안양지청 부장 검사 한 분이 예. 예, 공익신고란 이름으로 예. 2020년 12월 초에 그 당시 야당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했고요. 근데 그 신고 시점이 그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그 판사 사찰 관련한 예.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징계를 받네 맞네. 네네네. 그럴 때였습니다. 그럴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그 윤석열 검찰 라인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결국은. 네, 그 공익신고에 의해서 네. 그 2021년 그 다음 달 2021년 1월 달부터 이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 연루가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때 뭐 사무실 압수수색 당하고 휴대폰도 포렌식 당했습니다. 그때도 이해가 안 갔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간 사안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기소가 되셨고 근데 그 재판은 무죄가 났죠. 1심에서 이제 작년 2월 예. 15일에 무죄가 났습니다. 1심에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좌천이 되셨는데 법무연수원에 가 계셨는데 네네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 네네. 이성윤 지검장도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는데 네네. 법무연수원에 정원을 초과하자. 네네. 맞죠? 네네. 네, 정원을 초과하자. 그때 지금 위원님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고 네네. 임명하자마자 직위를 해제해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꼼수는 처음 보는데. 그 장관님을 뭐 모시지도 못하고 바로 예, 잘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꼼수는 처음 보는데 그 법무연수원에 사람을 하도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그 인원이 차버린 거예요. 급작스럽게 그 고위 검사들 인사를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정원 초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아마 깜빡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원이 초과됐는데요. 그러면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을 하자마자 잘라버렸어요. 동시에 잘랐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장난이지 진짜 인사가. 너무 좀 황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 차규근 연구위원을 장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으로 발령하자마자 잘라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저를 자르기 위해서 이제 그런 형식상 거죠. 장관 정책 그런 보좌관으로 거죠. 발령을 냈던 것이죠. 완전 인사를 장난으로 하는 건데 이런 국가행정을 진짜 그리고 나가라는 소리거든요. 나가라는 소리인데 우리 차규근 이제 전 연구위원이시네.
아닙니다. 저 사표는 냈는데요. 아직 아직 수리가 사표 수리는 안 됐고 그렇군요. 지금 아직도 연구위원입니다. 연구위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며 소송을 해서 일단 가처분을 통해서 정지를 시키고 나서 본안 소송에서 이긴 거죠. 네, 그 먼저 집행정지를 해서 작년 2월 무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집행정지 받아냈고요. 그리고 본안 소송은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이제 1심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제 말이 그 말 아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가처분 이기고 본안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예. 이 조치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이 꼼수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관련 소송을 계속 이기고 계신데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게 출발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네. 당시 예, 예.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의 네, 네, 네. 이 수사의 방향성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을 막으면 어떡해? 이거 아닙니까? 네,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예. 말하자면. 그래서 출국을 막은 사람들을 전부 다 기소해 버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뭐 저하고 그 이규원 검사, 이광철 비서관 이렇게 기소. 예. 그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때도 잘 납득하기 힘들었고 지금도 이 일을 왜 했는지 해설하는 데가 없는데 네, 이제 네.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3년이나 지나고 되돌아보면 하나는 청와대 비서관이 연결돼 있었으니까 네, 이광철 비서관을 같이 그렇죠. 기소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대통령 그 문재인 청와대를 좀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건가? 이런 이유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래서 조국하고 연결하려고 그랬나? 이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성윤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이 되는 걸 막으려고 그랬나? 왜냐하면 이성윤 지검장 이걸로 저기 뭡니까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직 뭐 1심 판결 났고 이제 항소심 네. 아직 그 진행이 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뭐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저희는 공소장을 보면 예. 그 이 어떤 위에서부터 이 기획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이게 기획해서 막으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이 수사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런 의도의 그런 어떤 상황에서 출국 금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시각은 뭔가 사전에 약간 뭐 민간인 사찰하고 뭐 기획해서 이렇게 출국 금지를 조치를 한 걸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수사를 갖다가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못 예. 알아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3년이나 지났잖아요. 모든 예, 재판을 다 이기고 예, 계신데 예. 관련해서 요즘은 검찰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는 것을 막으려고 위에서부터 시킨 거 아니냐. 네네. 짜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벌어진 일은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는 걸 발견하고 막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냥 사전에 공모해서 뭐 한 것처럼 자기 그쪽에서 짜낸 건데. 했는데 사실 공부한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 그 얘기는 그리고 재판에 족족이 이기고 계시잖아요. 그거 해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게 아니라 거꾸로 예. 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했지?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예. 이건 사건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3년간 괴롭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은 대통령 되고 장관도 된 거예요. 그때 이거 막았던 사람들은 다 기소해버리고 처벌해 놓고. 네네. 그걸 왜 그랬냐 이거죠. 제가 궁금한 건. 뭐 이 재판이 네네. 재판을 이기고 계신데 다 관련해서 이성윤 지검장도 이기고 계시고 본인도 이기고 있고 그 뭡니까 직위 해제권도 다 이기고 있어요. 네, 재판은 네네. 이기고 있지만 예. 현실 세계에서는 그쪽이 대통령이 되고 법무장관이 되고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프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뭐 그랬을 가능성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예. 혼자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래서 3년간 생 고생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뭐 저 양반들은 예. 출 잘 나가고 있고 왜 그랬을까요? 뭐 한두 가지 좀 뭐 이게 곱씹어 볼 점은 예. 그 공익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이 예. 그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예. 논란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한 일주일 전 시점이었다는 거 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징계받기 직전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1차 공익신고가 이제 저를 상대로 있었고, 예. 한 달 후에는 또 이성윤 당시 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한 공익신고가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두 가지 객관적 사실이 있고, 뭐 결과적으로는 그 두 번째 공익신고로 예. 당시 이성윤 그 서울중앙지검장은 유력한 뭐 총장 후보군에서 예. 이렇게 배제가 된 그런 뭐 객관적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긴 네, 하지만 저는 뭐 그거 잘 모릅니다. 네, 이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예. 왜냐하면 당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차기 총장 물망에 오르고 있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기소가 돼버리니까 네. 현직 서울지검장을 검찰 사상 최초로 기소를 해버렸어요. 최초였던 걸 알고 예,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예요. 현직 서울지검장을 기소를 해버렸어요. 검찰총장 라인이. 그래서 현직 서울지검장이 기소가 됐으니까 검찰총장이 될 수는 없죠. 기소가 된 채.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되돌아보면 이 일로 이제 이 일이 입힌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차규근 연구위원의 그 커리어와 또는 생활도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아마 힘들었습니다. 예. 그 급여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예. 피해를 입은 사람들 쭉 망라하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성윤 지검장인 것 같다. 이성윤 지검장은 이로 인해서 검찰총장에서 날아갔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 정치적 해석인데 차기 총장을 자기하고 반대편에 섰던 사람을 괴롭히고 날려버리려고 한 거 아닐까? 어쨌든 이성윤 지검장은 무죄는 받긴 했으나 네. 그 당시에는 그 일로 인해서 차기 총장 후보군에서 사라졌죠. 하여튼 그 당시 공익신고와 그로 이루어진 그 수사로 인해서 예. 하여튼 배제가 됐습니다. 후보군은 사라졌죠. 예. 기소가 됐으니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판에 아직 걸렸기 때문에. 예, 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예. 예. 자, 그럼 본인 건으로 돌아와서 네네. 이성윤 지검장 남의 건이니까 본인 건으로 돌아와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보좌관으로 발령하자마자 직위를 해제해버렸잖아요. 네. 정책보좌관으로 발령하고 발령 즉시 해제. 네. 이런 법무부에 계셨지만 이런 인사가 있습니까 세상에?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인사 아니에요? 되게 좀 특이한 인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특이한 본인이 당했는데 특이한 게 아니라 예. 듣도 보도 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아주 이례적이었습니다. 예. 뭐 이례적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례적이라면 10번에 한 번 정도는 있어 왔어야지 이례적이죠. 정말 이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그러면 본인 케이스 말고 본 적 있어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례적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셔야지. 되게 특이했습니다. 예. 되게 특이했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이제 조심스러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1심도 이겼고 양쪽 모두. 그래도 뭐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이고요. 또 끝까지 아직 2심에 진다고 한다고 해서 법무부로 돌아가실 겁니까? 안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이젠. 지겹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 조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1심 이기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억울함은 객관적으로 법정에서 입증됐잖아요. 물론 대법 가서 확정돼야 되지만 네네네. 이제 1심 그 무죄 난 거 보시고 사표도 내셨잖아요. 네네. 이제 됐다. 뭐 억울함이 좀 더 남아 있어서 예. 작년에 이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요. 아, 그 건. 예, 또 하나 제가 3년 전에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을 때 예. 수원구치소로 가서 이제 유사 수위로 환복하고 머그샷 찍고 예. 지문을 날인해서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 인격권 침해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고요. 아하. 근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그 경찰서 유치장 외에 그 교도소와 구치소를 유치 장소로 할 수 있다는 그 조항 자체가 저는 근본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정 시설은 장기간 수용되는 사람을 전제로 한 시설이거든요. 검찰청에 구치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주도한 영장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복을 입고 지금 대기를 하거든요. 영장 기각되기 전까지 머그샷도 안 찍고 집문도 날일 안 합니다. 근데 그렇죠. 검찰이 왜냐면은 예. 아직은 수감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냥 넓은 유치장에서 같이 있다가 사복 입고 있다가 풀려납니다. 기각이 되면.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은 구치소로 가서 맞아요. 유사수위로 환복하고 머그샷 찍고 지문 날인하고 독방일이 갇힙니다. 그렇죠. 그거는 헌법상 인격권 침해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해보니까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3월 5일이 이제 그 3년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제가 소장을 좀 작성하고 있고 같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그 조항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겪어보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치소도 과밀 수용 문제 때문에 엄청 그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네. 보통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구치소로 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가가지고 완전히 재수복 입고 재수가 수감될 때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독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2016년도에 예. 교도소로 보내진 그 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장 기각때 나왔는데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똑같은 수위, 똑같은 아, 이제 절차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저기 요 옷 벗고 예, 약간 예. 이제 그렇죠, 검사는 그렇죠. 예. 똑같이 했었습니다. 아, 그거 근데 달라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 그분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아, 그 대목을. 근데 국가인권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 야 이거는 인권권 침해가 있다. 그쵸, 그쵸. 해서 어떻게 했냐니까 그 검찰청과 법원에 가급적 인권권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래서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이제 정부에서는 경찰 유치장에 보내는 걸로 바꾸지 않고 예. 법을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간이 입소 절차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구치소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예. 그러니까 똑같은 수위가 아니라 약간 옅은 수위, 그리고? 옅은 색깔의 수위 대신에 머그샷과 그 지문 날이는 똑같이 하는. 다만 이제 옷 벗기고 검사는 안 하는.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소위 항문 검사. 그거는 안 하는. 그건 안 하는. 예, 그 종종과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것조차도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 사이에 경찰서 유치장처럼 사복 입고 이렇게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 수감될지 아닌지 결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수감될 거라고 상정하고 네. 수감되기 전에 절차를 다 밟아 놓는 거였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네. 해서 완화됐는데 직접 갖고 보시니까 그것까지도 인권 침해다. 기본적으로 교정 시설은 이 범죄죄 제4회와 교정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겪어봐서 예. 네. 법 전문가로 사실은 법을 다루기만 하다가 직접 겪어보니 이거 당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점이 많고 인격권 침해되는 지점들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 국가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에 그 민사법원에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제청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기각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까지 가기도 할 것이고. 예. 또 하나 이제 김학의 그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네네네. 그렇죠? 그런 취지죠. 그래서 2013년인가요? 그때 수사팀과 2019년인가 수사팀 그 수사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나올 것이고 그 차이에 대해서 2013년 수사팀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취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수사 기록만 비교해 보면은 충분히 공소장을 쓸 수 있을 정도인데. 근데 공수처는 그걸 못했죠 지금. 너무 참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좀 실망스러웠고요. 제가 그래서 작년 11월 10일이 10년의 공소시효 만료였는데 11월 9일에 재정 신청을 했고 법에 의하면 이제 3개월 이내에 그 가부간의 결정을 공수처가 하도록.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지금 진정을 하신 셈이에요. 말하자면. 그 3개월이 이번 주가 3개월 만료가 됩니다. 아하. 어제도 제가 한번 나의 사건 검색 조회를 해봤는데 그 법원에서 뭐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더라고요. 자, 개인 차원에서 그렇게 첫째 김학의 사건 자체가 수사가 잘못했다. 이 일에 연루돼서 지난 3년간
이 사안을 들여다보다 보니 또는 네. 검찰을 이 사안 관련해서 겪다 보니까 네네네. 김학의 건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구나 처음부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2013년 그 수사가 너무나 부실하고 너무나 어이없고 너무나 그 제19 감사하기에 부끄럼도 모르는 그런 수사였습니다. 그걸 알게 됐기 때문에 예. 그냥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첫 가슴에 번째. 울분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일로 결국 예. 이렇게까지 되신 거죠. 그때 수사가 제대로 됐다 그러면은 네. 제가 뭐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었겠죠. 자 그리고 그 고생하는 과정에 절차가 또 잘못된 게 있네. 예, 이것도 네. 고쳐야 되겠다. 예. 그 두 가지고 세 번째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질문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했지? 아이 그 부분은 그것도 말씀하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뭐 거기에 대한 답이 떠오르면 예. 말씀드릴 기회를 그것도 만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그게 근본적인 저도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봅니다. 이성윤 전 지검장하고는 이 얘기 나눠보셨어요 혹시? 왜 우리를 이렇게 했을까? 뭐, 말씀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장을 하셔야 돼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고 물어봐야죠. 네, 언젠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인이 됐잖아요. 네. 정치인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공직에 있을 때야 공직에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과 없는 말이 따로 있지만 지금은 이제 사표도 내셨고 아니요, 저 사표 제출을 했는데 수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수리되면 다시 나와서 예, 수리되면은 예, 그때 다시 나오겠습니다. 나와서 예, 다시 예. 공개 질문 해주세요. 예, 수리되면 그때 나오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수리되고 나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